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선을 향한 국힘의 전략과 윤석열의 좌충우돌, 그리고 현재 분란이 되고 있는 국힘 내부 문제,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편으로는 윤석열의 계획, 윤석열은 대선일, 내년 대선일 3월 9일까지 독자 노선 단일화로 갈 계획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준석이를 통해서 과연 이준석이가 어떤 계획으로 김종인 씨와 소통하면서 윤석열 측을 압박하고 교시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건데요. 첫 번째, 이준석의 정치의 성분은 뭔가 하는 게, 이준석의 정치의 성분은 메시지와 속도감이다. 메시지와 속도감이다. 속도감을 시대정신이라고 기상천외하게 이준석이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이가 안철수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망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은 당박 비주류에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당박 비주류라는 건 누구를 말하죠? 사칭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극우 보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양면 전략은 망하는 길이고 입당으로 오른쪽에 닷을 확실히 내려야 한다 하는데요. 이게 7월 20일 날 시사저널에서 이준석을 인터뷰하고 공개 않고 금요일 날 7월 23일 날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국힘의 내분이 일어나고 윤석열에 대한 내분이 일어나자 공개를 해버리는데요. 이런 인터뷰가 엄청 많습니다.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우파 얼치기 평론가들, 그죠? 또 종편에 나오면서 평론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는 세력을 고고TV는 그들을 평론가로 안 봅니다. 돈벌이라고 보고, 그들의 지향성은 없고 그들은 오로지 돈을 벌 목적이고 국힘의 승리를 바라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특히 TV조선에 많이 나오죠. 그 하나 소용없어요. 그들은 방향성, 지향성이 없어요. 그들을 보고 TV조선이나 채널A의 평론가들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오해하고 있고 정치를 해치고 있어요. 국힘을 해치고 이준석을 해치고 유승민을 해치고 김종인을 해치고 나아가서 윤석열한테 잘못된 판단을 갖고 오게 하고 있죠. 중심은 이준석이고, 전국의 중심은 내년 대선까지 이준석이고, 대선 1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큰 그림으로 모든 걸 갖다가 지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정상적인 정치 평론가, 정상적인 정치 분석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고고TV도 거기 쏙 끼워 들어갈래요. 응? 자, 읽어드릴게요. 이걸 또 제가 또 해설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기니까, 너무나 그 기자가, 시사저널 기자가 너무나 잘 명료하게 정리했고 이준석이는 확실하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직접 작성하나 하고 물었더니, 정치의 성분은 메시지로 갈린다. 여기 메시지에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하는 건 곤란하다. 당연히 모든 메시지 작성은 내가 직접 한다. 우리 국민은 지도자 스스로가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하기를 원한다. 대독 정치, 전원 정치 등으로 지도자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사가 몰리면 축사 메시지 정도는 도와주시는데 많지는 않다. 누구를 직격하는 거죠? 대독 정치, 전원 정치, 윤석열을 직격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상천외합니다. 이준석이는 신통방통해요. 시대 정신이 정의냐, 공정이냐, 경제냐 이런 걸 말을 하지 않아요. 이준석은 완벽한 대중 정치인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속도감이다. 정치가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 각종 이슈에 대해 검토하겠다, 돌아가서 생각해보겠다 등으로 대답하는 정치업법에 만족하는 유권자는 없다. 핵심을 찌르죠. 즉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 미리 고민을 끝내놔야 한다. 누구를 직격하는 거죠? 안철수하고 윤석열.
자, 여기서 하나 해석을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YS하고 DJ를 보세요. 그들은 적시적답을 했어요. 강력한 대중 정치인이었죠. 그죠? 그들은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말할게, 말았구만 하고 김영삼이 그런 적 봤습니까? 그냥 발라버리잖아요. 김대중이가 그럽니까?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말했고요. 그렇게 합니까? 난 전라도 말 몰라. 그런 말 안 하죠. 김영삼, 김대중 이후로 대중 정치인이 처음으로 태어난 게 이준석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종인 씨는 경색하고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은 처음이다. 정치인이 유권자의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게 속도감이고 명징성이다. 요새 SNS 시대예요. SNS 시대. 그 TV 종편 그 나이 그 머리 시커디꺼 남들 보면은 나보다 나이도 어려. 근데 왜 그래 늙어 보이니 너희들은 왜 그래 점잖을 뜨니 뭘 아는 거. 옛날 정치인들을 자꾸 가져와서 옛날 정치공학을 가져와서 어마어마하게 말이지 뭔가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오픈돼 있고 요새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애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다 스스로 배우고 있어요. 옛날은 이랬어요. 라떼는 이랬어. 라떼 정치는 이랬어. 그런 놈들은 평론가 싹 없어져야 돼요. 그런 애들은 요새 유심히 보세요. 이준석 당대표 이후로 정치 평론가들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엄청 나오죠. 민주당이나 중도층이나 그렇죠. 근데 국힘에는 젊은 정치가들이 천하람이 나오고 김용태 나오고 그것뿐이 없어. 우파를 자청한다니. 근데 머리 시커디칼하고 TV 채널 A나 또는 저기 뭐야 TV 조선에 나오는 나이 먹은 것들은 못 나오죠. 토론회에서. 그게 걔네들의 한계예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고고 TV가 이렇게 말해서 믿으세요. 제발 좀. 그리고 이두환가? 이두환 하나 있죠. 50대 변호사 옛날에 국회의원 하던데 그런 애들도 얼마나 활동이 많아요. 참 촌티 나는데 이두환은 옷은 말이야 아주 예쁜 거 많이 갈아입는데 예쁘게 보이질 않아. 근데 말은 속사포로 그냥 저기에 적진을 갖다가 공략하면 들어가잖아요. 이중수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 잘 보세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제발 좀 보지 마시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그러니까 윤 총장의 고민이 너무 얕다. 나는 큰 줄기를 본다. 큰 줄기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보고TV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디에 서 있나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김종인이라면은 내가 이준석이라면은 내가 윤석열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들어가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준석의 말이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대선 주자라면 우선 스스로가 보수적 성향인지 진보적 성향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양대 정당 중 어디에 합류할 것이라는 결정을 하고 이후 중도층의 확장력을 갖기 위한 행보를 가져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했고 문재인도 그렇게 했고 윤 총장의 메시지와 일정이 서로 충돌하고 꼬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중도층이라는 지지층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은 당 밖의 비주류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 얼치기 평론가들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브.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오히려 확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진단인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한쪽에 확실히 단단한 닻을 내리고 움직여야 확장성을 키울 수 있다. 역으로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확장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일부 지지를 가져오겠다는 발상은 가능하지가 않다. 맞아요. 극중에서 극중.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하려던 게 바로 이거다. 양면 전쟁은 망하는 것이다. 양비론과 극중주의는 서로 통한다. 망한다. 누굴 하는 거죠? 양비론과 극중주의는 서로 통한다. 망한다. 안철수와 윤석열이 합해주는 순간 망한다. 대단해. 준석이 대단해. 이름 안 밝히고 다 까불여. 국민의힘 입장만을 주장하는 건 아닌가 하고 물었더니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대표가 반면교사다.
대선 주자 안철수는 본인 성향이 원래 보수적이었는데 정치는 구호남계와 함께했다. 그렇게 호남의 사회를 내세워 결국 교섭단체를 일궈냈지만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가더니 이제는 더 오른쪽으로 태극기 부대하고 합쳐지게 됐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 안철수라는 훌륭한 자원은 결국 소모가 됐고 나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윤 총장이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윤 총장은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나? 그랬더니 지금 윤 총장의 주변에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을 한번 보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장 우리 당에 합류하기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윤석열 밑에 강성 법조계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 정책 참모들은 상관없다니까. 정책 뭐 서석준이 그 다음에 뭐 변 누구야 청와대에서 그 수석했다는 MB 때 수석했다는 변 누구야? 변 이름 뭐야 그게? 걔 같은 건 상관없다니까. 정책은 상관없다니까요. 단일 대선 주자로 국힘으로 나가면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어? 도끼인 개끼인데 여야야 하나. 진영으로 몰아붙이는 거고 진영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게 대선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 일이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 보면은 윤석열 쪽에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법전만 가지고 원리만 따지는 놈들이 강성으로 자리 잡혀가지고 윤석열 국힘에 들어가지 마 잡아먹혀. 윤석열 망치고 있다니까. 그 20명의 참모, 27명의 참모 하나 소용없어 솔직히. 국힘은 그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데 거기다 이준석까지 있어요 여러분. 국힘 지지세는 그 수만 명이 있어. 그런 애들 윤석열 참모 몇 명을 비교할 거면 총력전이라니까. 우리 당에 합류하기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다.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윤 총장은 보수이지만 중도층에서 소고력이 있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입당하면 망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다시 안철수 예를 보자. 안철수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상한 논리를 폈다. 2번으로 나가면 지고 4번으로 나가면 이긴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 지금 안 대표는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인 책임을 무한으로 지고 있다. 지도자라면 이런 조언에 낚이는 건 위험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살살 꼬드기고 있는데 윤석열이를 안철수가 잘못 판단한 거 윤석열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참모 영향도 있지만은 독고다이 스킨실이 있어요. 안철수는 내가 제일 똑똑해. V3 개발한 사람이야. 그리고 과학으로서는 내가 최고야. 그죠? 윤석열은 난 검찰총장이야. 문재인 하나만 내고 내가 다 잡아들였어. 전직 대통령 2명 잡아들였어. 대법원장 잡아들였어. 국무총리 잡아들였어. 비서실장 잡아들였어. 우파 싹 잡아들였어. 내가 대장이었어. 리더십이었어. 누가 날 건드려?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윤 총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도 전당대회 때 정치 운수를 두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면 망한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망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제가 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당대표를 하고 그분들은 여의도 언저리에 계시는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윤 총장이 아무리 정치에 처음 뛰어들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 말보다 자기 판단이 나타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휘둘리고 있다. 확신이 없으면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아주 직격을 해버리죠. 일각에서 윤 총장이 입당해서 경선을 치려면 정치적 공격을 너무 빨리 받게 된다는 우려를 한다. 준석이 만약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다. 딱 유튜버 정도에서 도는 이야기 수준이 아닌가. 유튜브하고 연계가 돼 있다니까. 윤석열이가. 내가 그게 너무 불만이에요. 비판적 지시를 하지만은 그거 못 끊으면 윤석열은 안철수 겁도 안 돼. 안철수는 10년을 하죠. 윤석열은 요번에 대선에서 못 나오면은 끝이야.
여의도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다.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이야기다. 끊어내야 한다. 우파 유튜브를 끊어내야 한다. 저와 관련해서도 어떤 음모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승민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제가 결탁해서 윤 총장을 누르고 유보를 띄우려 한다는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쓰레기 우파 유튜브들이죠. 더 나아가서 제가 내각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쓰레기 우파 유튜브들이 그 새끼들은 거 진짜 나쁜 놈들이야. 내각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부흥회를 하는 건 관계없는데 부흥회도 못해 이제. 자꾸 세력이 죽어가더라고. 그 사이비 광신도만 남았어. 진짜예요. 만약 윤캠프가 이런 세계관에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면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는 1분 1초를 허비하게 된다. 소수의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빠져나와야 한다. 힘들어요. 국힘 대선 주자와 윤 총장과의 11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뭔가? 민주당을 봐라. 이재명은 경선을 빨리 끝내려 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늦추자고 했다. 그런데 이처럼 보통 앞서는 측이 경선을 빨리 끝내려 한다. 이번 보선에서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전국 때도 안 대표는 헤게모니를 잡았을 때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정치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뛰는 건 당연히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비상식적인 경우들이 있다. 윤 총장은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빨리 경선을 하자고 해야 한다. 윤 총장 측에서 누가 그런 전략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논리다. 뭘 이상한 논리야. 그 법조 출신이고 꼴통들하고 우파 유튜브. 아니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가 말이야. 윤석열은 우파 유튜브를 보고 정치 공부를 하냐? 거기서 정치적 지혜를 얻냐? 이렇게 되는 거고. 지난 6일 윤 총장과의 만남 때 1시간 만날 때 제가 그래요. 무슨 대화를 했나? 3개월 동안 검찰 총장 그만두고 어떻게 지냈냐 물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냐는 식으로 물었더니 가치 없이 보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역시 거침없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러고. 물론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이라면 길어지도 괜찮다. 나중에 결심이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어떤 망상 같은 이야기에 휩쓸리면 그건 위험하다. 물론 윤 전 총장과의 대화에서 그가 제3지대를 획책이라 그래요. 이준석이가. 제3지대를 획책하고 그리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 어떤 망상 같은 이야기를 윤석열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망상이 뭐야? 유튜브 세력의 말이에요. 큰일 났다니까요. 고고TV 유튜브 안 봐도 돼요. 고고TV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고고TV는 혼자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24시간을 노력을 해요. 별로 몇백 명이 안 보지만은 내가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오픈하는 순간 몇백 명이 보더라도 몇천 명이 보더라도 영향을 미쳐요. 자, 윤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과 손 잡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준석이와 이 부분에 대해 참 재밌는 점이 있다. 이미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은 상당히 교감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 벌써 만나도 몇 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통화도 엄청나게 했고 1편 보세요. 1편. 제가 대충 설명해 놨으니까. 1편 윤석열의 계획. 윤 전 총장 측과 저희 측의 접촉도 생각보다 잦다. 제가 직접 연락하는 건 자제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 간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게 7월 20일 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23일, 22일 날 와장창장 다 터지죠. 윤석열을 한 번씩 만났거나 전화를 했던 정진석이, 윤희숙이, 권성동이, 장재원이. 그죠? 다 이준석한테 덤벼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하고도 아니 당 대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일개 의원보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전체 그림을 갖다가 큰 그림 혼자서 저 위 하느님 같이 보고 있는데 김종인 쪽으로 윤석열 쪽에서도 다 정보를 갖다가
김종인 씨가 윤석열 측의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겠죠. 김종인 씨가 관계하는 정치인들이 수백 명인데요, 여러분. 여야를 합해가지고 민주당한테도 정보를 받고 국힘한테도 정보를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독고다이로 갈 길을 끝까지 가서 나는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내가 죽어. 홍준표한테 유승민한테 내가 당할 수가 있어. 끝까지 나는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말이 안철수 같이 갈 거야 하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비극이 나옵니다. 비극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몇 달 안 걸려요. 제 생각에는 막판 3월 8일까지 안 가요. 3월 9일이 대선인데 3월 8일까지 아니라 중간에 7월 23, 4일에서 3월 9일 중간에 11월, 12월 달쯤 한번 뭐가 한 부러지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